자, 오늘 8월 16일 저녁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제목에서 써있죠. 박셀바이오 볼 수 있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오랜만에 조금 들어보는 종목인데 일봉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진전을 보여줬어요. 42,000에서 94,000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그런 기대감이 밀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7월 18일 날부터 기사가 한번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나와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셀바이오 보면은 뉴스랑 제목부터 볼게요. 간암 치료제 임상 결과 기대감이 뭐랑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월에 임상 2회 이상 예비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 그리고 9월에 개최될 대한종양 내과학회 학술대회 KSMO에서 발표를 할 거다. 국제학술대회 ICBMT 이것도 발표할 거고, 그래서 이제 20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12명에서 임상 연구자가 분석한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근데 긍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런 관점에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뒤에 그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거는. 사회전 이슈도 있긴 한데, 이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부각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있는 이슈로 가지고 다시 한번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시에서 한번 보시면은 8월 4일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되어 있죠. IR 관련해서는 한번 나와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4일 전 이슈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4일 전 8월 12일 날 이야기를 했었죠. 8월 12일 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서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봉 마감 시켜주면서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분봉에서 확인해 주신다면 8월 12일 거래량 한번 터졌다가 매도 거래량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 제일 많은 거래량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오늘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 거래량 거의 안 터지면서 시외가도 플러스 1.48% 상승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승 마감하면서 추가 상승할 여력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전일 기준 시가총액 1조 1,800억, 오늘 기준으로 1조 4,400억, 거의 한 2,500억 정도 상승이 되었죠. 매출액은 제대로 나와있지 않고 영업이익 자체는 일단은 마이너스 상태고 순이익도 마이너스입니다. 뭐 바이오 기업이니까 뭐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외인 같은 경우에 오늘 플러스 1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자본이 일단은 293억인데 96%, 어, 매출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오늘 올라가서 큰 의미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보고서가 6시간 전에 나와 있네요. 조금 뜯어보면은 제품 자체는 뭐 간세포암 이거 아까 이슈 있었죠. 임상 2회 이상 진행 중이다. 근데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16년 1월에서 17년 12월까지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진짜 끝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임상 2회 아직까지는 뭐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된다면은 조금 빠르게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 재무제표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업 손실 부분에서 얼마나 좀 관리가 되었냐 봐야 될 텐데, 누적 관리 기준으로, 아니 이번 3개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조금 적자가 늘어났고요. 당기 순이익 뭐 측면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고, 포괄 손익도 그렇고요. 주당 손익 EPS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분기 이번에는 마이너스 87원이다. 그러니까 주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87원의 그런 손실을 보고 있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일단 개선되고 있는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해서는 전, 전년 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나쁜 상태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나마 뭐 조금 비비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재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볼 게 없습니다. 바이오 주식 특징이기도 하지만, 일단 제 되는 그런 문제는 이번 간암 치료제 발표 이슈다. 이거 가장 좋지 않은 진행성 간암의 타겟이다. 발표할 거다. 9월 1일부터 발표할 거다. 9월 1일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 또 발표를 할 거다. 2일에서 발표할 거고, 기존에서는 DCR 81% 괜찮게 나왔다. 이번에 얼마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마찬가지로 주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뭐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당일 가가지고 좀 급락할 가능성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점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측면으로 돌아와서는 일단 오늘 프로그램 매매 상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승했다가 조정받았고 다시 한번 올려쳐준 상태고요. 프로그램 매수 수량 거의 다 복구를 해줬고 시간외에도 아까 플러스 1.5% 정도 상승했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거래량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이 세 번째 터트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윗골이 길게 달면서 양봉이나 음봉 마감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번 8월 12일 날 거래량 터졌던 구간까지 조금 조정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학회 발표까지는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나마 조금 매물대도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21년 5월 구간이기 때문에 21년 5월 구간 일단 도달해줬고 꼬리 구간으로 조정을 받는다면은 여기 78,000까지 일단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78,000에서 다시 한번 그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조금 주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간암 치료제 뭐 잘 발표된다면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치의 그런 상승을 생각을 해준다면은 여기겠죠. 13만 정도의 그런 도달치를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한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겠다. 물론 시가총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상승을 바라지는 않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상한가 한 번 정도 나와줄 여력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도세 기존에 조금 위치하고 있긴 한데 이번에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와 준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은 상승 여력 기대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 수 있겠고 첫 번째 주시 종목으로 에브리봇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다룬 적이 있었죠. 에브리봇 일단은 제가 검색하면은 제대로 나오지는 않긴 하는데 예전에 그 22년 2월에 제가 한번 레포트를 썼었어요. 팀제로 있을 때 레포트를 썼었는데 이때죠. 이때 레포트 쓰고 나서 5만원 4만원에서 5만원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 5만원에서 25,000원까지 한 절반 정도 내려갔는데 현재 42,000원까지 일단 꼬리를 한번 만들어 줬습니다. 42,000원 꼬리를 만들어 줬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 확인해 줄 수 있겠죠. 보시면은 일봉에서는 일단 외국인 매수 거래량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기관은 그냥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일단 강하게 동반된 모습은 아니고 오늘 조금 반짝였죠. 초반에 매수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10시 이후에 조정 받나 싶더니 여기에서 큰 조정 없이 거래량 다시 한번 천천히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크게 밀린 상황은 아닙니다. 플러스 0.13%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반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차트 먼저 보고 넘어가면은 매물대 측면에서 이번 고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 상승하면서 매물대 잡아 먹은 거는 여기에 기존 가격대 위치에 있었는데 여기 테스트하면서 잡아먹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매물대 남아있는 거 가장 근접해 있는 거는 4만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4만원 구간에 매물대 위치 여기 이렇게 조정 없이 4만원까지 열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한 5% 정도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하지만 막 그렇게 많은 수준의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5% 이상으로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최대 일단은 41,2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차트 먼저 일단은 에브리본 살펴봤고요. 뉴스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8월 8일 날 이슈고 최근 이슈는 막 그렇게까지 크게 없어요. 이거 그냥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존이 아이로봇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에브리봇이 올라갔는데 이건 조금 어거지로 엮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청소 로봇 업체다 그래가지고 에브리봇도 가정용 청소 로봇인데 이래서 아마 펌핑을 한 것 같은데 8월 8일 날 공교롭게 이때죠. 8월 8일 날 23% 상승했는데 문제는 차트 입장에서 아직 상승 여력을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완벽하게 그런 매물이 다 털린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 기대할 수 있겠다. 차트적인 입장에서 뉴스에는 막 그렇게까지 많은 건 없습니다. 로봇으로 한번 검색해보면은 이건 군용 로봇이고 나울 로보텍스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냥 재무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볼게요.
에브리봇 오늘 반기 보고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1분기 기준으로는 일단 살짝 감소, 영업이익도 살짝 감소한 모습, 순이 그냥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 넘어가시고요. 외인이 이틀 연속 매수한 거 체크를 해줄 수 있겠고 자본이 67%, 부채 32%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산 총계 850억, 현재 시가총액 2200억에 오늘 기준으로 2344억 조금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고 반기 보고서 보시면은 매출 상태부터 보고 넘어가면은 이런 그 로봇, 가정용 로봇 청소기들 주요 매출로 잡혀 있다. 이러면서 열심히 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체적인 성장세를 한번 봐야겠죠. 19년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년 1000원 단위죠. 1000원 단위가 153억에서 450억, 446억, 2분기 지나갔는데 254억이다. 단순하게 플러스 곱하기 해가지고 500억 정도 예상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그 새로운 모델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 3분기 출시를 할지 이번 3분기 출시를 할지 아니면 4분기 출시가 돼가지고 뭐 일단 나중에 발표를 할지 모르겠는데 예상하는 추가 성장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7기 반기 대비해서 3개월 원단인데 110억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매출액이 148억이다. 좀 더 늘어났다. 원가 자체는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증가를 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한 그런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30억에서 224억으로 조금 감소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비용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죠. 금융 수익 이런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무상증자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현금 흐름표 보시면은 영업활동 현금 280, 28억에서 13억으로 영업에서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에서 감소를 했는데 법인세에서 5억 원 정도 증가를 한 거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리고 투자연금에서 좀 179억에서 62억 좀 감소를 했습니다. 유형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를 처분을 했는데 부동산 처분하면서 일단은 양수로 들어왔다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물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취득 7월 4일날 한번 했습니다. 토지 취득을 했다. 연구 개발 및 업무 공간 확충을 위해서 매입을 했다. 이렇게 공시를 해줬고요. 뭐 장기 차입금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봤다 보면 될 것 같고 요약을 하면은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상반기에는 신제품 출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매출액은 일단 증가를 했기 때문에 원자료 가격 상승을 감안한다면은 매출액 성장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하면서 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그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리봇 주시 종목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서머너즈 워 출시가 되었죠. 하지만 오늘이 일단 메인이 아닙니다. 왜 메인이 아니느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을 계속 C2X 코인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P2E 게임을 그렇게 개발하고 NFT 관련해서 계속 이슈를 붙이고 그런 기업인데 오늘 일단 출시를 하면서 3개월 후에 그 글로벌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런칭 준비하면서 이 국내 테스트 과정에서 어떤 그런 개선이 이루어질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출시하는 거는 그냥 중박만 하면 돼요. 막 그렇게 막 모나지 않고 평범만 해도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매출이 주 매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긴 힘들다. 그냥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이번 출시의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는 오늘 7.5% 상승을 하고 시외가에서 플러스 1.6% 상승을 해줬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꺾이긴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외인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기관은 일단은 입절 물량 출연했고요. 분봉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분봉 거래량 8월 3일날 한번 동반을 해줬고 이렇게 매물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테스트 하다가 오늘 추가 상승 보여줬다. 추가 상승하면서 상승 파동을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시외가 현재 플러스
6, 7% 상승한 만큼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나간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92,200 구간 리테스트하고 94,100 오늘 고가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다. 플러스 6% 정도 단기적인 상승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이런 일반적인 상승 횡보 구간 거쳐 나간다면은 이번에 상승하고 저점 구간이었던 8월 12일 구간 85,000 정도, 85,000 정도, 86,000까지 단기 하락 열어둔 다음에 상승하는 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차트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주봉에서의 컴투스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8만원 가격대에서 7만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10만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크로니클에 대한 기대감 한번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 주봉에서의 매물대는 일단은 88,000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하고 고정받은 다음에 상승하면은 조금 짧은 손익비로 가져가면서 나쁘지 않게 진입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한다면은 주봉 매물대에서는 93,500 정도, 94,000 일단은 이번 꼬리 테스트를 해줬고요. 그 다음 위에 열려 있는 거는 여기 매물대다. 캔들 매물대 운봉에서 10만원 구간까지 일단은 상승 열어둘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10만원까지 보신다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VI 자리죠. 23% 정도 열려 있는데 현재가 대비 플러스 한 15% 정도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정도 상승 여력 보여줄 수 있겠고 뉴스 측면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컴투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정식 출시를 했다. 일단은 인기 스토어 1위, 인기 순위 1위에 올라갔다. 매출 순위 1위가 중요하죠. 근데 일단은 매출 순위 1위는 아직인 것 같고 만약에 한번 보시면은 모바일 인덱스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순위 보시면은 일단은 세븐나이츠 최근에 올라갔던 게 5위 위치에 있고요. 일단 기존에 있던 게 35위죠. 기존에 있던 게 35위고 실시간으로 봐야겠네요. 매출. 서머너저 크로니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매출 순위 현재 5위까지 올라가 있고 무료 순위 1등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성장 가능성,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다. 생각보다는 호응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출 순위 5위, 무료 순위 4위에 위치해 있다. 단기적인 포텐셜은 서머너즈워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1조 740억, 오늘 기준으로는 1조 1,500억 정도 상승을 해줬죠. 700억 정도 상승을 해줬고 매출이익, 영업이익 일단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일단 111억에서 마이너스 27억까지 감소를 했고요. 순이익도 쭉 떨어진 모습. 기존 작년 3분기 600억 정도에서 마이너스 44억까지 떨어졌고, 아마 그 반기 보고서 얘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했을 텐데, 자본 일단 74%, 부채 25%, 모바일 게임 매출, 전체 매출 차지하고 있다. 공매도 일단 증가를 했는데, 5만 주 정도로 일단 큰 수준은 아니다.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나와 있는데, 사업 보고서로 한번 보면은 반기 보고서로 봐야겠네요. 24기 반기, 25기 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지금 1,400억, 매출액이 1,47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1,300억이다. 감소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3억에서 156억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감소를 했는데 광고비 같은 그런 집행 비용이 좀 감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융수익이 일단 증가를 했고요. 코인 관련해가지고 이게 금융수익으로 잡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금융수익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해줬다. 128억에서 175억으로 증가를 해줬고요. 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는 167억에서 93, 마이너스 73억 이렇게 발생을 해줬고 자본 변동표에서는 자가주식 취득이 한 번 있었죠. 마이너스로 취득이 한 번 있었고 마이너스 기업이랑 그리고 단기에서 현금 흐름을 보면은 221억에서 87억으로 일단은 현금 흐름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손실이 늘어난 건지 414억에서 280억으로 손실 자체는 일단 감소를 했고요. 가감이 한번 들어갔었네요. 어디서 들어갔느냐 법인세 위용에서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112억에서 58억까지 일단은 감소를 했고 그리고 금융자산 평가 손익 이게 코인으로 아마 잡힌 것 같긴 한데 기존에 4억 정도에서 99억으로 증가를 했죠. 조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평가 손실이. 코인 관련해서 조금 손실이 발생을 한 것 같고 90억 정도
처분이익은 일단 감소를 했고요. 금융자산 평가. 투자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44억 양수가 되었는데 음수가 좋습니다. 투자현금 웬만하면은 투자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시는 게 좀 더 긍정적이다. 투자는 일단 마이너스 635억으로 상당히 많이 나간 상태이고 반대역은 금융자산 감소 이루어졌다. 예치금 증가했고 금융자산 취득하느라 증가를 했다.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융자산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 154억에서 134억으로 일단은 취득을 하느라 그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유형자산 취득이 일단은 31억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는 막 그렇게 크게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현금 흐름까지 살펴보면은 401억에서 188억까지 마이너스 큰 게 좋습니다. 재무현금 채무가 증가를 했죠. 채무가 증가를 하면서 재무가 좀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는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영업이익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에서 일단 3개월 증가가 되어 있었죠. 물론 누적 매출 6개월 단위로 따지면은 일단 감소를 하긴 했는데 이번 3개월 정도는 증가를 했다. 증가하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 영업 흐름 좋다 보시면은 될 것. 이번에 개발하면서 코인 관련해서 조금 금융 손실이 잡힌 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현재 모멘텀 자체로 가져가는 거는 서머너즈워 출시죠. 서머너즈워 출시하면서 이번에 테스트 성격으로 3개월 정도 잘 굴려본 다음에 국내에서 그렇게 나쁜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은 P2E랑 NFT 넣어가지고 미국 글로벌 시장 진출할 거다. 오히려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서머너즈워 IP가 좀 더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상승을 한다 하면은 현재 검은선 200 EMA 차지하고 있는 10만 원까지 일단은 열어둘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열어둘 수 있겠고 3개월 구간을 생각을 한다면은 3개월 구간 움직인 걸 생각을 하면은 월봉 단위 이게 30% 상승한 건데 30% 상승하면은 여기까지 12만 원까지가 일단은 예상하는 목표 금액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높게 잡은 감도 있긴 한데 일단 얘가 컴투스와 같은 그런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체적으로 게임을 잘 만들자 이거보다는 코인을 잘 하자라는 그런 기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장기 이평선을 한번 테스트했고 이때도 한번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10만 6천 원 정도까지 짧게 한번 열려 있고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 노란 선 12만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브리버 컴투스 주시 종목 선정을 했고요. 특징주로는 셀바이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8월 16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